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아베 총리 방한 협의를 공식 요청해 왔는데요. 그동안 아베 총리 입장, 우리 정부가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본의 사죄 뭐 이런 추가 조치를 요구한 데서 이제 반발을 해서 좀 올림픽 참석에는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 이어 오늘 이제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올림픽은 평화와 스포츠의 축제이고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라면서 여러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일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추가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이제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다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베가 변심을 한 건데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한 분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위원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베가 태도를 180도 바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남북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 미국과 지금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베 수상이 이제 배제되지 않도록 역시 그 한일 간의 직접 대화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일본 내에서는 설명하기로는 이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그 다음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이제 그런 국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래는 이제 이번 상반기 도쿄에서 예정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이 이번에 평창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불가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를 답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외교상의 어떤 성과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자, 그럼 그러니까 지금 아베 패싱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미국, 중국 정상하고는 이제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 아베는 건너뛰니까 이른바 왕따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교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아베 수상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굉장히 영국, 유럽까지 설득을 해나가면서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베가? 그런데 아베 수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 주변 국가에 직접 가가지고 본인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재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아베가 이번에 한국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답방으로 방위를 하고 그래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정상이 만나면 당연히 위안부 합의 이야기가 안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얘기가 만약에 진전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베 수상이 직접 평창에 오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한일 관계 좋은 것도 청신호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위안부 TF 보고서나 후속 조치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 체면을 살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파기하지도 않고 재협상하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도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10억에는 한국 쪽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지금 기본 입장인데. 사실은 일본 측도 이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억엔 자체는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정신과 취지에 맞게 쓰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그 금년도 한일 관계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정연배 그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연내 화해치유재단 청산까지도 이제 목표로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재단까지 그냥 없애버리는데 뭐 일본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교수님? 그것은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이제 그 공중 분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지금 다 사퇴를 내가지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국내 어떤 해법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들 또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하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15개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잘 교섭을 해나간다면 네. 연내 이것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일본 국내에서 설명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가 만나서 대북 정책을 설명할 계획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북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건가요? 네, 아베 수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화 국면이 아니라 대북 제재 국면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양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와가지고 개막식에서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양국기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어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 남북한 또는 북한이 직접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임팩트는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베 수상은 2002년 이래로 지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직접 어떤 그런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한일 양국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한일 양국이 네. 새로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베가 평창에 와서 개막식 보면서 생각을 바꾼다면 그거에 뭐 쌍수를 들어 환영인데 지금 우리는 네.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올림픽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껏 와가지고 대북 제재를 주장을 한다면 이거 초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저는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요. 예. 그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대화 국면을 조금씩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그럼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전쟁 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일 관계 좀 청신호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진짜 좀 좋은 공감대가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약간 잘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밴댕이라고 하는 네. 그 생선 이름 그런 네,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취소까지는 못하겠고 일단 잠깐만 유보하도록 하죠. 네.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양국기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어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 남북한 또는 북한이 직접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임팩트는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베 수상은 2002년 이래로 지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직접 어떤 그런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한일 양국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한일 양국이 네. 새로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베가 평창에 와서 개막식 보면서 생각을 바꾼다면 그거에 뭐 쌍수를 들어 환영인데 지금 우리는 네.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올림픽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껏 와가지고 대북 제재를 주장을 한다면 이거 초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저는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요. 예. 그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대화 국면을 조금씩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그럼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전쟁 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일 관계 좀 청신호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진짜 좀 좋은 공감대가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약간 잘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저번에 밴댕이라고 하는 네. 그 생선 이름 그런 네,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취소까지는 못하겠고 일단 잠깐만 유보하도록 하죠.